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 36분입니다. 미국장이 반등을 주춤했는데도 유럽과 미국은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냐? 이게 이상한 일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시아가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에 관해서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르장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게 저녁 몇 시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국 시간으로 밤 늦게 하겠죠. 어디 갔더라? 여기 어디 있었는데 그죠? 파워르장 연설이 있고요. 새벽이네요. 새벽에 라가르드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있고요.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르고 있다고 이게 마감까지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마감까지 계속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한국장의 마감이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런 지표가 발표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일단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오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오늘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고 수급적으로 좋고 이러니까 일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어떤 지표고 뭐고 일단 발표는 안 났지만 그래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요. 다만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남아 있고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약간 열어놓고 보는 게 더 일단 합리적일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뭔가를 알고 있어서 오늘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간 오늘 지금 이미 미국장에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나 경제지표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한국장이나 유럽장 중요한 저항을 다 돌파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이야기하는 게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하락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올라간댄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그죠? 네, 그게 합리적일 거고 혹시나 중요한 이벤트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는 하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무튼 가장 객관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 요게 지금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잠깐 조금만 자세한 이야기 하자면요. 특별한 건 없고요. 348 말씀드렸다시피 348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예요? 양봉의 상승이니까 이 위에 있는 저항을 매물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런 걸 보고 숏 포지션을 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반등이 멈추는 걸 확인해야 하락 포지션을 한 숟가락 얹던가 하는 건데 이건 매물 소화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더 올라가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7,000원 자리를 오늘 돌파한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돌파한착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여기 그러니까 4월 말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돌파한착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신뢰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지표가 이상하게 나와서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그대로 일단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물 지수가 348을 오늘 종가상으로 넘지 못했으니까 나는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 얻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무모하다. 혹은 조금 좀 무리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근데 통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게 통할 수도 있는데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2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매물 소화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긴 할 건데 아직까지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반등이 멈추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될 겁니다. 뭐 물론 오늘 뭐 그죠? 뭐 선물 같은 거 거래량도 적게 나오고 해서 이게 신뢰도가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일단 중요한 건 양봉의 상승 마감이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여전히 어떤 큰 흐름은 변함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의견으로 큰 흐름이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추세적인 측면,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어, 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 말고 기본적인 분석, 뭐 예를 들면 파워르장의 통화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장 외적인 이런 재료들도 지금 해결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그죠? 딱히 뭐 바뀐 건 없다. 다만 최근에 움직임이 좀 전반적으로 급했다. 그에 따른 조정, 쉬어가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식시장의 하락이 좀 가파르긴 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겼던 뭐 금리 혹은 달러의 강세가 좀 가파르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쉬고 있고 얘네 쉬고 있고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있고, 아직까지 일단 이런 흐름 중에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달러나 채권 금리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시세가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보통 이런 경향이 굉장히 높다. 왜냐? 이 바닥은 투기성 혹은 뭐 사람의 심리, 그런 게 이 시세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꼭 바닥에서는 투매가 나오고 꼭 꼭지에서는 그 오버슈팅이 나오더라. 이 각각 꼭지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이 터지더라라는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런 뭐 주식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달러나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슈팅성 흐름,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지금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변동성은 나오지도 않았고, 시장이 굉장히 차분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 시장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차분하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독특한 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이러면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근데 세상에 나스닥 같은 게 뭐 3, 4%가 빠져도, 근데 뭐 어떤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딱히 뭐 엄청난 변동성이다, 야 이거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차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죠? 이러한 어떤 눈에 띄는 뭐 투매나 오버슈팅 이런 신호도 나오지 않아서 당분간 이런 답답한 뭔가 이 애매한 이런 느낌은, 이런 시장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파월의장의 어떤 정책적인 실수 이런 것도 슬슬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고,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파월의장이 지금 정책적으로 뭘 잘못한 거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이 나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여기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실시해가지고 그 시장을 다시 살려낸 것까지는 파월의장이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항상 니들은 맨날 위기가 끝나고 나서 맨날 위기가 진행되고 한참 진행되고 나서 늦게 유동성 공급하더라 라는 그런 비난을 맨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유동성 공급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유동성 공급한 건 좋았는데 언제 유동성을 회수할 거냐 문제였는데, 그 회수할 타이밍을 너무나 좀 늦춰 잡았다는 게 이번에 지금 이제 지금 이 부분이 파월의장 너의 정책 실패야라고 시장이 비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지, 더 빨리 긴축을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이 비판하는 내용이라고요. 이때 당시에 유동성 풀었던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통상적으로 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었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정말 뭐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뭐가 옳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이게 그냥 가장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은
예, 지금 연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 때 이렇게 돈을 풀었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긴 해요. 뭐 근데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약간 뭐 소수 의견 이런 거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보편적인, 보편적인 뭐 생각이다, 보편적인 시장 투자자들의 뭐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주식시장은 한동안 많이 빠져서 반등 중이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좀 내려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조정 진행 중이다. 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돼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다?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 가만히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은 계속 기존 포지션 갖고 가시고요. 뭐 현금 보유자들은 기회가 오면은 뭘 하는 건데, 기회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하는 수 없죠. 그죠?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러분들이 가진, 혹시나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 현금 정말 소중하게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조바심 때문에 야, 나 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네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이상한 타이밍에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은 오히려 나중에 그 현금이, 그죠? 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미국 증시 이야기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자면요. 여기,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저항 그대로 오늘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4020 말씀드렸었죠. 어제 S&P 4020 저항 오늘 여기 테스트할 거고요. 여기가 여기가 어찌어찌해서 돌파한착 되면은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4120 정도까지 100포인트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나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12,500인가 말씀을 제가 아마 드렸어요. 예, 12,500. 12,500 돌파한 착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12,850 요 정도까지 몇백 포인트 정도 더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고요. 오늘 밤에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실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더 반등한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자리죠. 그죠? 애매한 자리니까 가만히 계시라. 좀 뭔가 좀 결정적인 자리가 왔을 때, 시장이 뭐 딱 뭔가 신호를 줄 때, 그때가 분명히 오니까요. 그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빅스 지수 같은 거 지금 신나게 죽고 있는데, 뭐 UVXY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죽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관점 하나 참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빅스가 이번에 어디까지 죽느냐도 제 생각엔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빅스가 오늘 뭐 여기 있는 저점을 낮추지 않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다시 빅스가 치솟는다면 이번에 여기 34점 얼마, 33.4라고 말씀드렸던 요 중요한 자리를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얼마나 나오냐, 쉬어갈 때 얼마나 쉬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그래도 이게 살려주면은 이번에는 이거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좀 가능성 열어놔야 될 수 있을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이번에 시원하게 좀 밑에까지 좀 많이 내려온다, 그럼 그냥 또다시 박스권 가겠죠. 또다시 지루한 박스권, 그죠?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얼마나 얘가 하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하락 에너지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국제유가 여러분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착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115달러 돌파한착하면 그럼 다음번 목표치는 전고점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점들. 국제유가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골드 같은 거 좀 많이 조심하세요. 이게 1830을 넘어가야 이게 뭐 더 위로 올라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이 달러가 약해져야 골드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달러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는 과한데, 지금 조정, 아무튼 딱히 뭐 달러가 하락으로 꺾이겠다 그런 건 안 보이고, 달러 강세 추세 여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